그 비주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UML 툴을 기반으로 UML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건데, UM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객체 지향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툴입니다. 이런 그 표준인데요. 일종의 국제 표준인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우리가 모델링하는 툴 중에 하나예요. 요거 다행히 이 툴은 무상으로 커뮤니티 에디션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주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기 들어와서, 자, 우리 다운로드 링크가, 자, try now 이거 이제 클릭을 하면 지금 비주얼 패러다임 프리 트라이얼 이렇게 있는데, 요걸 받지 말고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요걸 받아야 돼요. 자, 학습 용도로 우리는 쓸 거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에디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맥 사용자니까 맥에서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윈도우면 윈도우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운로드 받고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비주얼 패러다임 커뮤니티 에디션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고, 이것을 이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맥에서 일단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에서 설치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윈도우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게 되겠죠. 자, 설치를 했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패러다임 이라고 하는 이 툴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렸고요. 비주얼 패러다임 열기 가지고, 자, 여기 이제 라이선스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냥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그 기존에 제가 비주얼 패러다임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설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뜨는 거고, 다시 요 다른 걸 띄워볼게요. 이거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제가 있는 거고, 커뮤니티 에디션이 이제 뜰 거예요. 자, 퍼페추얼 자, 커뮤니티 에디션 이렇게 뜨면 맞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에디션을 스타트를 시키게 됩니다. 자, 이 툴을 가지고서 UML의 구성 요소들과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UML에 대해서 대략 그 온라인 상에서 이제 스마트 드로우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 그 툴은 간단한 것만 할 수 있고, 이 툴 같은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걸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티베이트 나우까지 해주고, 액티베이트를 해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름이나 이런 거를 넣습니다. 여기 이름을 넣어줍니다. 이름을 넣어주고 이메일 주소를 넣어줍니다. 자, 커뮤니티 에디션은 사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이메일로 아마 액티베이션 코드를, 커뮤니티 에디션에 대한 액티베이션 코드를 이제 부여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들어가서 액티베이션 코드를 받아야겠죠. 자, 코드가 여기 들어와 있나? 네, 없네요. 여기 이제 스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팸에도 없네요. 메일 주소가 잘못됐군요. 자, 비주얼 패러다임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오니까 이러한 코드들이 보이네요. 자, 이것을 비주얼 패러다임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넣고 액티베이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할 준비가 이제 됩니다. 자, 오케이까지 했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툴을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다이어그램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네요. 이걸 클릭을 해보면 아주 많은 개수의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좀 보이는데 use case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네요. 우리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쓸 겁니다. 자, 특히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요 두 가지 정도만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new class diagram, new sequence diagram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ew class diagram에서 클래스를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닫히질 않는데 자, 여기를 닫으면 왼쪽 편에 이렇게 팔레트가 나옵니다. 팔레트가. 자, 팔레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우리는 그릴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이 아이콘 좀 잘 보이나요? 이렇게 이 아이콘이 이제 클래스를 위한 아이콘이네요. 자, 이걸 클릭하고 클래스를 하나 여기에 부착을 해봤어요. 좀 키울게요. 자,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UML은 이런 클래스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죠? 클래스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클래스의 이름을 우리는 또 부여를 할 수가 있죠. 툴이 그래서 우리가 설치가 끝난 툴에서 먼저 우리 이 왼쪽에 있는 요소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클래스라고 하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주로 쓰는 노테이션입니다. 이것만 사실 알아도 돼요. 이거하고 이 릴레이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클래스는 어떤 우리 객체의 틀이죠, 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뭔가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름을 cat, 그다음에 dog,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치킨. 자, 이렇게 우리가 객체들을 선언했다고 볼게요. 자, 객체들을 선언을 했는데 이것들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 혹은 오퍼레이션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죠? 자,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클래스에는 어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이제 어트리뷰트를 먼저 선언을 해볼게요. 어트리뷰트 캣에 지금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 지금 어느 만큼 에너지가 있고 또 어트리뷰트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 있겠죠. 이 고양이의 이름이 있고 예를 들면 이름을 뭐 캣 네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캣 네임 이름이 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이런 게 있겠죠. 뭔가 잠을 자고 sleep 자고 먹고 오퍼레이션 헤드 오퍼레이션 먹고 그리고 뭔가 소리도 낸다. 소리도 낸다. 뭐 이런 게 있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도그가 있다. 여기도 도그에 대한 뭔가 선언을 이런 식으로 하겠죠.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에요. 도그를 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 파워 이렇게 했던 에너지 대신에 파워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도그 네임 오브 도그 뭐 이렇게 했고요. 선언을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추가를 해볼게요. 오퍼레이션 추가를 하는데 슬립, 이건 똑같은 슬립이라고 했어요. 오퍼레이션으로 여기도 it, 근데 여기는 오퍼레이션 이름을 뭐 짓는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치킨에 여기는 그냥 뭐 몸무게, 그죠? 몸무게 어트리뷰트로 네임,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으로 슬립, 오퍼레이션으로 it, 오퍼레이션으로 뭐 speak,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볼게요. 이 각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자, 우리가 실제 이걸 자바 코드로 매핑을 하지 않아도, 자, 이게 프로퍼티 선언으로 될 거고, 이것들이 메소드로 선언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빨리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도 이게 지금 클래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볼게요. 뭔가 펫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뭔가 게임을 하나 만든다고 볼게요. 게임을. 그러면 이 펫 애플리케이션은 이 각자를 어떻게 한다? 사용을 하겠죠. 사용을 한다는 건 이런 그냥 관계로 먼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자, 이거 그냥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일단 할게요. 그냥 일반적인 선. 자, 모든 이런 관계는 이런 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선으로 나타내고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릴레이션을 쓸 수 있어요. 사용한다, use 이렇게 쓸게요. use. 이거 사용한다, use. 사용한다 이렇게. 누구 걸 사용하는 것 같나요? 지금 이 그림상에 여기는 이렇게 지금 붙었는데 엔드에. 자, 누가 누구를 사용하는지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네? 끝에다가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디렉션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바꿔보죠. 이 어그리게이션 카인드를 한쪽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일단 use인데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dependency라고 하는 걸로 줄 거예요. 삭제를 하고 다시 줄게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줄 때 이렇게 dependency라고 하면 나는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조금 더 의미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냥 선보다 의미가 선이 복잡해졌으므로 의미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한다 이렇게. 자,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UML은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dependency라고 하는 건 뭔가 의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펫 애플리케이션은 도구에 의존성이 있다. 어떤 의존성? 이걸 사용한다. 저게 없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안 돌아간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이거 지우고 다시 그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만들 때 한 파일에다가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객체들로 구성된 시스템 만들 건데 자꾸 이렇게 하고 있네. 이것들 간에 이런 관계성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때 디펜던시로. 그래서 얘가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펫 애플리케이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기에는 메인 오퍼레이션이 있겠죠. 뭔가. 메인에서 동작을 해가지고 캣이 선택되면 캣을 다루는 방법 win, sleep, eat, say를 구출할 거고, 그리고 그 값을 얻어올 때는 에너지와 캣 네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펫 애플리케이션이. 그 다음에 도구를 할 때는 마찬가지 power, name of dog, sleep, eat, bark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고, 치킨을 다루고자 할 때는 wait, name, sleep, eat, speak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 그대로 디펜던시가 지금 세 가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용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 펫 애플리케이션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디펜던시가 많다는 거야 지금. 자, 이걸 그림상으로만 봐도 이걸 좀 개선할 요인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걸 즐겨 씁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과 다용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구조를 더 심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플하게 만들 때 우리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화한다 그 말이죠. 자, 이걸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캣과 도그와 치킨을 일반화하면 뭐가 될까요? 애니멀이 될 수가 애니멀이라고 하죠. 펫이라고 해볼게요. 펫. 애완동물이다. 자, 애완동물을 내가 다루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공통성인 부분들을 이쪽으로 가져가 올 거예요. 이제 자, 캣과 도그와 치킨에 공통적인 게 뭐가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이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름. 자, 근데 이 공통화를 할 때는 우리는 항상 표준화를 해줘야 됩니다. name of dog, cat name 보다는 그냥 name이라고 하면 다 일반적으로 통하겠네요. 이쪽으로 당길게요. 자, 치킨에 있던 name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것을 요렇게 이제 치킨은 상속을 할 겁니다. generalization. 자, 이 화살표가 generalization을 부르는데 치킨을 일반화시키면 펫이 된다. 그래서 이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sleep과 eat과 bark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얘도 마찬가지로 상속이라는 걸 이렇게 해줄게요. 얘도 우리가 상속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generalization으로 부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 이렇게 세모가 그려지면 이것을 우리가 generalization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우리 또 뭘 가져갈 수 있나요? 공통적으로 있는 게 보니까 파워, 에너지 비슷한 것 같아요. 에너지라는 말이 더 좋나? 요거를 나는 가져왔고 이제 파워, 에너지와 네임이 있으므로 이 두 개는 일반화를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이 두 개는 없애버려도 되겠죠. 그죠? 지워버릴 거예요. 네. 여기는 일반화 내가 상속을 했으니까 이 두 개를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도구가. 이 두 개 가져왔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캣 네임도 필요 없죠. 네.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치킨은 몸무게가 중요한 요인으로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도그와 캣은 뭐 관심이 없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나요? 다 관심이 있을 것 같네요. 얘도 올려줄게요. 펫으로. 자, 이름과 웨이트와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펫은. 그죠? 자,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킨 결과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뭐 할 거냐면 이 오퍼레이션도 이제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 베리에이션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게 뭔가요? 슬립이죠. 슬립을 가져올게요. 자, 가져왔더니 여기 이제 필요 없죠? 상속받았으니까 여기서 상속받았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래밍만으로도 이해를 하실 때 이또 공통 다 갖고 있네요. 이 가져올게요. 그죠? 이거 이제 없애버려도 되죠. 그죠? 자, 바크와 스픽이 남았는데 바크도 스픽이라고 하는 요걸로 일반화 할 수 있죠. 그죠? 걔가 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바크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이 부분도 없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나요? 모든 펫은 캣과 도그와 치킨이 있을 수 있고 자기만의 특화된 뭔가 행동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과 이런 거 다 있는데 스픽 할 때만 약간씩 다르게 하더라라고 하면 add 해서 내가 재정의 할, 오버라이드 할 것만 여기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정이 될 부분. 나는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할 거고, 그죠?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할 거고, 걔는 멍멍할 거고, 치킨은 닭은 꼬꼬댁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만 재정이 된 부분만 여기 이 부분 이 재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만 표현해주면
자, 이제 이 팻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각자의 사용 방법을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해야 될까요? 이 팻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이 세 개의 디펜던시를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사용 방법을 더 이상 각자 이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이 팻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그림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해서 객체 지향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만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팻 애플리케이션이 이 각 고양이와 개와 닭을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그 디펜던시는 이렇게 하나의 디펜던시 선으로 단순화되었고 각 여러 가지 유형의 베리에이션들이 이렇게 하나로 일반화됨으로써 다형성이 또 가능해지므로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가지 기능적 확장성도 가져가면서 그죠? 가져가면서도 애플리케이션이 단순화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 고양이과 동물이 있고 개과 동물이 있고 뭐 닭과 동물이 있다고 보면 자, 개 중에서 이렇게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개 중에서 뭐 어떤 특정 뭐 푸들이 있다. 푸들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징이 그죠? 애들 잘 때는 어떻게 잔다. 좀 특이하게 잔다. 얘는. 그러면 여기에서 오퍼레이션만 달라지는 거야. 슬립. 얘는 뭐 뒤집어져서 산다. 그죠? 똑같이 멍멍 짖는데 뒤집어서 산다. 뭐 그런 거예요. 치킨도 가져갈 수 있고 고양이도 가져갈 수 있겠죠. 각 특성화된 것을 여기서 베리에이션을 계속 가지를 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만 있겠어요? 각 객체의 다른 부분만 내가 나의 특성을 특성화시키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처 부분만 추가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 소프트웨어의 구조, 그러니까 객체 지향의 언어로 만들어질 이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UML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가 상단에 있고 여기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할게요. 이름을 팻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안전하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을 실제 그 자바 코드로 만들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게요. 뉴 윈도우 해가지고 하나를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제가 동영상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샘플 폴더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예. 하나를 만들어서 팻 애플리케이션을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를 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가 생겼겠죠. 그 팻 애플리케이션 밑에 폴더를 우리 저기서 했던 src 폴더 하나 만들고 이 밑에다가 여기서 등장하는 파일들을 하나씩 만든다는 거예요. 이 클래스가 하나씩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new 파일 해서 application.java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new 파일 해서 pet.java가 되는 거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쪽 안쪽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파일이 하나 생성되겠죠. cat.java가 되겠죠. 그리고 .java 이게 첫날 했던 것과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푸들.java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치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자, 여기 지금 선언된 대로 만들어 볼게요. 메인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 이 애플리케이션 자바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public class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에 main static void main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게 이제 껍질이죠. 이렇게 그냥 생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오래 갖들어지는 패키지 패키지 디클러레이션 이 부분은 그냥 뭐 무시할게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t 지금 패키지를 src로 이게 만들 뻔했는데 이게 자기 폴더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보면 그냥 뭐 추가해줄게요. 패키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여기는 일단 만약에 넣어주자면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치킨, 푸들, 도그, 팻까지. 자, 여기도 앞에 넣었어요. 원래 이게 안 넣는 게 맞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name, string, 문자 열이니까 이름이. 이런 식으로 매핑되는 지금 우리가 늘 해왔던 것과 다를 것 같다는 거. 웨이트, 무게. 무게는 뭐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더블 해가지고 혹은 리얼 같은 걸 써서 웨이트. 그다음에 에너지도 더블. 이렇게 주고 이제 여기에 저런 동사들을 디파인 해주겠습니다. 자, sleep. 그 다음에 eat. 먹고 sleep.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sleep eat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더해줄 수 있다. 10만큼 더해줄 수 있다. 먹었을 때 또 에너지가 10만큼 더해진다. 이렇게 보는데 스픽은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동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앞에다가 abstract 붙인다. 이걸 배워본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abstract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터페이스만 갖고 있고 어느 정도는 구현된 반구현체가 된 클래스를 우리는 abstract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펫이라고 하는 게 반쯤 구현된 클래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스테레오타입으로 여기 abstract 그런 거 줄 수가 있나요? 뭐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스테레오타입에 abstract 줄 수 있는데 그냥 뭐 무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cat은 어떻게 되나요? cat은 뭐를 자, 요 선 generalization 선은 이 자바 키워드로는 extends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path를 extends 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은 얘는 무조건 unimplemented method 해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건 뭐겠습니까? 이 path의 abstract method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채워 넣어라 그 뜻을 컴파일러 자체가 어느 정도는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걸 add를 하고 그럼 speak 부분에 우리는 system out println 예, 야옹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야옹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치킨도 어떻게 됩니까? 상속하기를 펫을 상속한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더니 어떤 오류가 된다? 자, 저장하면 unimplemented method를 해야 된다라고 뜨는데 저게 안 뜰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컴파일 이 툴에서 안 뜰 수도 있지만 안 뜨면 어떻게 한다? 그냥 직접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 했던 거죠 전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도구도 어떻게 한다? extend 뭘? 자 이 선이 extend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멍멍. 자 이건 뭐 첫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매핑된다는 거예요. 구현체로 매핑하면 그러니까 이게 툴이 잘 돼 있어서 얘는 푸들은 뭐 어디서 익스텐드 도구에서 갖고 와야 되고 얘는 특이하게 자는 것만 좀 이상하게 잔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죠. 소스 액션에 가서 나는 뭐만 오버라이드 하겠다. 특정한 내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서 여기에 슬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는 좀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나는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는 한 번만 자도 두 번 자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슬립 두 번 이렇게 놓으면 두 번 잔 거죠. 푸들은 자는 걸 좋아해서 한 번 잘 때 두 번 자는 효과를 낸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매핑될 수 있고 여기서 바뀐 내용이 있다. 여기서 내가 뭔가 코딩을 하다가 코딩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뭔가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고양이를 고양이를 추가했어요. 뭐 러시안 블루 뭐 이런 고양이를 추가했어요. 특이한 고양이가 있다. 얘는 뭐 자는 게 특이하고 먹는 게 특이하다. 먹는 걸 오퍼레이션을 나는 여기다가 먹는 게 특이하다. 이만 이렇게 뭐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코드에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의 설계자가 이런 식으로 요걸 내가 추가했다라고 하면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자연스럽게 저게 매핑되는 이게 생성이 될 거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알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뭘 오버라이드 했다? 그러니까 뭐를 특화시켰다? 먹는 걸 특화했다. 자, 얘는 조금만 먹어도 3번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혹은 이트 뭐 특이한 행동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넣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만 보면 애플리케이션의 코드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 툴에서 보면 툴즈 해가지고 코드 나와 있죠. Generate Java Code 하면 지금 나온 코드를 생성해줘요. 이 툴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돈을 내야 돼요. 우리 이 툴을 이밸리에이션 모드, 이밸리에이트 해가지고 엔터프라이즈 30일 공짜로 쓸 수 있는데 그걸 이밸리에이션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기능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바로 생성을 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해요. 반대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코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알아서 바꿔줘요. 그게 여기 있는 이런 툴들입니다. 그래서 툴에 코드를 제너레이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성할 수도 있고, 반대로 코드에서 반대로 그 UML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그 상용 UML 툴들에서는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와의 매핑을 이번 시간에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UML 다이어그램의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그 디펜던시 관계들 중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상속이라는 걸 배우고 디펜던시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 관계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팻 밑에 팻이 있고 캣이 있고 또 거기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팻들을 팻에 연결된 여러 가지 뭔가 관련된 정보가 있다라고 그 정보를 하나 이상
인포메이션을 갖는 그런 정보의 묶음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클래스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태그 이렇게 해볼게요. 뭔가 태그에서 여기 값을 key value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이 펫의 주소라든지 뭐라든지 뭔가 추가된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막 태그로 쭉 입력될 수 있는 이러한 key and value에 해당하는 이런 값들이 이 펫에 하나 이상 부착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그리게이션 이게 컴포지션과 어그리게이션 이게 두 가지 약간 다른데 어그리게이션은 두 개의 관계성이 조금 루즈한 거예요. 루즈하다는 이야기는 이 태그가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내용이 채워지면 꼭 이 태그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태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굳이 채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 펫에다가 여러 태그를 붙여서 이 펫을 나중에 찾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잡한 뭔가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됐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파일 이렇게 해서 태그 .java 이렇게 넣고 여기에 key value 이렇게 넣어서 이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이 펫이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배울 뻔한 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혹은 배열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열형으로 여기다가 태그 해서 배열형으로 태그 이렇게 자 이렇게 선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내가 연결을 낼 때는 태그로 나는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이 펫에 태그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개의 태그가 이렇게 부착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그리게이션 혹은 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객체 간의 관계는 있으되 이것이 서로 간에 독립된 거지만 얘가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내는 선언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래서 관계는 기본적인 관계는 그냥 선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건 잘못 그랬네요, 그죠? 이거는 선을 뭘 그렸어야 됐죠? 선을 이걸 그렸어야 되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이제 전체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냥 선만 긋고 거기다가 의미를 적으면 기본적인 릴레이션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이 화살표가 한쪽에 뭔가 이 끝부분에 화살표가 들어가게 되면 뭔가의 한쪽에 의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모가 되면 이것을 일반화했다 이쪽으로 일반화했다 혹은 이게 상속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바에서는 extens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포함 구조가 된 것들은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꼭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획수가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이 선에 우리가 뭐 한글이 보면 획수가 추가되면서 그 구체화되듯이 뭔가 이 선이 조금 구체화가 되면 그 구체화된 만큼 의미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채워지게 되면 뭔가 디펜던시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된다. 태그즈라고 하는 게 항상 있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펫을 선언할 때부터 이렇게 될 거예요. 컨스트럭터가 선언될 때부터 태그즈는 하나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왔다. this 태그가 이렇게 됐다. 자, 이 태그를 난 항상 하나 이상 받을 겁니다.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펫이라고 하는 게 생성될 때 태그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강제화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내용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강화가 된다. 그러면 이 태그 없이는 나는 생성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강화하는 설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뭐 강제하진 않는데 예를 들자면
UML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 다이그램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이해를 했습니다. 클래스 다이그램을 어떻게 코드로 나타내고 이 릴레이션의 관계를 어떻게 코드와 리버스로 나타내는지를 이해해봤습니다.